서울대 의대 있어요? 아이 몰라 진짜. 네, 오늘 후보자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그래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 내가 대학에 있을 때는 꼰대긴 하지만 학생들하고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선생님이었으니까 뭐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과연 맞을지.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울산광역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소속 현대공업고등학교 2학년 최성빈이라고 합니다. 학성여자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국어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선택하실 겁니까? 이렇게. 명품은 나이에 관계없이 사실 들어도 되는 거예요. 다만 형편이 되느냐가 문제지.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아마 부모님들도 꺼리실 거고. 같은 교실 안에 차별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명품이라는 걸 갖고 다녀본 적은 없어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폼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2만 원짜리 티를 입어도 사람들이 자꾸 공 하나 더 있는 걸로 알아. 백만장들도 다 그동안 다 떨어진 거 신고도 다녀요. 그게 문제가 되는 세상은 우리는 이미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랑 의견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워요. 깨야지. 아, 그 일치했네요. 그죠? 네. 아, 난 여태까지 글쎄 나를 위해서 10만 원 이상 써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돈을 10만 원 이내로 아니, 왜냐하면 컴퓨터 그때 사줄 때 뭐 180만 원 쫙 카드로 긁고 사고 이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쓸 때는 이게 손이 오그라들어. 아이고, 그럼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중도는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라. 아니라고 봐요.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교복 이외에는 복장이 없었어요. 지금은 교복 이외에 복장이 많잖아요. 단정해 보이지 않다거나 교복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규칙은 지키는 게 좋죠. 그걸 안 지키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학교는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교복을 입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왜 그래요?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 것이 후에 저희가 회사를 가거나 혹은 군대에 가거나 했을 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학교에서 교복 자율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어야 된다.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이에요. 학생들이라고 꼭 교복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것도 편견이거든요, 사실은. 또 뭐 청소년 때는 좀 약간의 반항도 필요한 거 아닐까.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의 숙제는 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AI한테 물어서 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내가 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의견이 갈렸네. 좋은 기술을 무작정 막아서 또는 제한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고 또 정부의 오류 그런 것들도 제대로 판단해서 정확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학교에서 교육해주면 더욱더 선택의 문제죠. 지금은 AI를 이용해서 조금 빠르게 보조적으로 쓰면서 내 어떤 지적 활동을 더 충실하게 할 것이냐.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AI한테 다 무릎을 꿇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걔네들하고 한번 맞서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새로운 길도 찾아질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그 교육할 수 있는 권위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체벌이 일상화돼 있었어요. 영어 문제 하나 틀리면 나가서 손바닥 맞고 인재들을 대량으로 찍어내던 시대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인재를 키워내는 방식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 자기 결정권을 중요시하게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 모든 걸 다 통제하겠다 그러면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이 혼란이 오게 돼 있고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 부모들이 거기에 개입하면서 교권이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권에 대해서 권위를 세우셔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의 생활지도 하실 때 그 이외에는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를 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네. 이것도 의견이 엇갈렸네.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비난이나 비방 같은 게 이제 조금 일상화 되는 것 같고 그걸 들은 선생님들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지금처럼 딱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엇갈리고 있네요, 점점. 아니, 요즘 시대는 서울대 의대 있어요? 물론 있겠지.
서울대라고 하는 건 그냥 사회에서 그냥 남들이 여기 좋다 그러니까 좋은가 보다지 그 창작 활동이 자신의 미래에 더 나는 유익할 거라고 봐요.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저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얻게 된다면 더욱더 확실한 미래가 그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기 자신에 충실할 수 있는 뭐 이런 관점에서 나는 오를 들었던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아이 몰라 진짜. 교육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학에서 그 학생들 분석을 합니다. 기본 학력들이 점점 하향 추세고 서울하고 세종을 포함한 8개 시도를 이렇게 보면 7위 울산.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아주 중요한 건데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는 가치관이 이렇게 전도돼 있어요. 남침을 남에서 침략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 듣고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울산대학교 교수를 한 26년 가까이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의 마지막 남은 봉사의 기회가 있다면 울산의 교육을 한번 바꿔보겠다.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신다면 혹시 어떠한 것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아 빨리 미국을 가야 되겠다. 가서 주차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빨리 IT 뭘 해가지고 뭘 해봐야 되겠다.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찾도록 해줄 수 있어요. 그 길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몇 가지를 테스트해보면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공계의 적성이 있는데 끝까지 문과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는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 있게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신선했어요. 또 생각이 나보다 더 성숙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보다 더 고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 같이 이렇게 접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울산시장 선거하고 똑같습니다. 지사급 선거를 1년도 안 돼서 또 한다? 그거는 개인에게 거의 재앙과 같은 그런 부담을 주는 일인데 숙명, 사명감 이번에 저는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울산의 많은 분들이 제가 패배했을 때도 눈물을 흘렸어요. 또다시 그분들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님이 더 잘 시키는데? 이렇게? 아니 이게 잘 안 맞아요? 엄청나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인상이 깊었고요. 교복을 벗고 다른 생활복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모두 포함을 한다면 대략 15년에서 16년 정도 교육을 받는데 그동안 시간 동안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자리이다 보니 굉장히 책임감도 많으실 테고 좀 어깨도 무거우실 테지만 공약들은 지키길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책임감 넘치시는 행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